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의 김종서 발행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종문화재단이 무려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성종문화재단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는 11월 23일 날 성종문화재단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여는데, 그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이희범 장관님을 모시고 성종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과 또 목적 취재 기록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그 행사를 무사히 개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예.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예. 얼굴이. 네. 예. 저는 사실 공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상공부 사무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공부에만 34년을 있었습니다. 상공부에만. 예. 그리고 이제 차관까지 하다가 나와가지고, 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2년 만에 다시 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장관으로 2년 3개월 봉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민간의 무역협회 회장도 했고,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그 스포츠를 하는 그 축제, 스포츠 기구잖아요. 그런데 나는 스포츠 숫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조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1년 10개월 올림픽을 남겨놓고, 전 조양호 회장께서 갑자기 그만두면서 맡아가지고 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스포츠 숫자도 모르는데 나를 조직위원장을 시켰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장 큰 난제가 예산 재정 문제였습니다. 예산. 올림픽을 1년 10개월 남겨놨는데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소위 최순실 사태 그래가지고 정부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유사일에 처음을 받았고, 문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기업의 대표들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굴러가진 않죠. 그런 상태에서 나를 위원장을 시켜서 나를 왜 시켰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으니까 민간기업에 좀 가까우니까 좀 기업의 스폰을 좀 받아와라 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실제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그럼요. 있었겠죠. 그 조양호 회장께서 8,400억을 기업 후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 4천억 정도 들어있고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위원장이 되면서 기업 스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피곤하셨구나. 피곤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1조 3,400억인가 기업 후원을 받아내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그거를 1.5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흑자올림픽을 달성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흑자올림픽이 되니까 결국 성공올림픽이 됐고,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북한이 참가를 했고, 또 문화올림픽이라는 측면도 있고, IT올림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흑자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적자가 됐으면 국가에 대해서 적자가 났으니 재정으로 좀 돈을 따오라고 손을 내밀었으면 흑자라고 성공이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끌어오고 어떤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사실은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어떤 운영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조직 관리와 또 이런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큰 행사를 하려 보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는 그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때 2018년 2월달 날씨가 무지 추웠거든요. 그렇죠. 영하 20도 뭐 이렇게 준비할 때는 무지하게 추웠는데 개막식 날은 온도가 그날 날은 온도 영상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개막하고 난 다음에 17일 동안 경기를 한 동안에는 비 한 방울, 눈 한 방울 안 왔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았어요. 바람도 세지 바람 세면 못 하는데. 뭐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경기도 수년대적이 있는데 평창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도쿄 우리 하계 올림픽 1년 미뤄서 금년에 했는데 결국 무관중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수조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달 후면 이제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벌써 4년 지났습니다. 베이징도 지금 아직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은 국내 관중은 한다. 해외 관중은 티켓을 팔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코로나나 이런 거 아직도 지금 뭐 그 2주 격리 기간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해서 해외 관중을 안 맞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평창은 추웠지만은 참 하늘이 도는 올림픽이다.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론 뭐 노력을 하면 자주 노력을 하면 주변도 돕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준다. 뭐 이런 게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그 노하우를 성정문화재단 4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이 또 적용을 해서 멋지게 됐는데 혹시 이번 행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취지로 잘 성공시킬 방법을 사실 성정문화재단이 1981년에 나파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성정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양성을 해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들 한 길로 외길로 문화예술인 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벌써 40년이 돼서 11월 23일 날 40주년 기념 공연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뭐 우리가 많은 인재를 양성을 했죠. 윤태국이라든가 조성준이라든가 많은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결국 제가 뭐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는데 예전에는 산업 분야에서 34년간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스포츠를 또 통해서 우리 장관님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또 풀어서 잘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포츠도 사실상 더 어려운 분야거든요. 또 문화 행사죠. 문화. 그런데 사실은 스포츠도 처음이었지만 문화도 뭐 제가 사실은 전공 분야가 아니죠. 그런데 뭐 우여곡절 그때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았는데 결국 이제 뭐 이 하려면 주변에 성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데 의욕을 많이 꺾어놨습니다. 어떤 것들? 평창 올림픽 하면서 기업들이 뭐 사회 공헌 활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뭐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형사처벌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무슨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의욕을 많이 꺾어놨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주 비근하려로 삼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몇 억 이상 되는 거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화재단들도 전부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정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행사도 전체 예산을 지금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수입 예산은 한 1억 정도 이상이 모자라는 지금 이런 모자란 상태가 돼서 한 달 동안 뭐
발벗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옛날하고 달리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좀 앞이 캄캄한. 사실은 기업이 잘 돼야 예. 기업에서도 사회 공헌에 대한 투자를 좀 아낌없이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힘든 데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나 전부 다 기업들을 일종의 조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위축이 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맡으신 거네요. 문화 분야에 대해서 지원은 그런 대로 뭐 예외를 많이 두고 있죠. 사실 메시나 협회도 만들어서 문화에 대한 그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세제 또 주고 있지만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 뭐 정말 엄청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게 문화예술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 활동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공연 활동이 제일 떨어진다는 한 90%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0%밖에 못한. 그래가지고 저도 경북문화재단에서 예술 창작 예술인들 위해서 뭐 구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1,200만 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표도 안 나죠. 우선 공연 활동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송승환 감독 같은 평창올림픽 감독을 했던 사람이 정동극장에서 공연 활동을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공연 활동 중단 그러니까 공연을 좀 준비하는 거 다 못하고. 그러니까 특히 예술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기업들도 좀 지원하고 정부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참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사실은 이 메세나라는 게 정부나 기업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벌써 가이우스, 킬리우스, 마이케나스라는 두 사람이 메리길리우스니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후원하면서부터 메세나가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때도 뭐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고 힘들던 시대지만 그때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계속 지원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중단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자 그런 가운데 성정문화재단도 코로나 시대에 녹록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아까 여러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수락을 하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래도 뭐 좀 이걸 한번 맡아달라 했을 때 이윤장, 준비장을 맡아달라 했을 때 사실 경북문화재단도 바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저도 내가 평창올림픽위원장을 어떻게 맡게 되느냐 저 스스로 잘 모르듯이 성정위원장 이 40주년 기념행사위원장을 왜 맡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고 평창올림픽위원장을 하면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면 좀 성공을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정자 이사장이 저를 지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왔을 때 민간문화재단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40년이 됐고 40년 동안 이 문화재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일단 이미 알고 계시지만 뭔가 수락할 때는 좀 꼼꼼히 다시 봤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성정문화재단은 어떤 교육적인 예술 활동만 후원을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성세대 이제 음악으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후원해주는 양쪽에 교육도 지원하고 연주 활동하시는 분도 지원하고 굉장히 폭넓게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해왔던 그 스펙트럼과 맞물리지 않았나 폭넓게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수락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정문화재단은 뭐 기록에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콩쿠르, 성적 콩쿠르를 통해서 신인들을 발굴해 왔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재능 있는 인력들을 발굴해 왔고 또 발굴된 인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면서 그게 문제거든요. 어려운 그러니까 후원을 많은 해주면서 사람들이 콩쿠르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았어. 뽑아놓고는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꾸준히 이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는 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세계적 인물이 되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성적문화재단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고 또 40주년 행사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국내에서도 이런 그 여러 가지 국내 예술인 활동을 위한 무대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재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능이 굉장히 많아서 최근에 얼마입니까? 우리 그 성악가 런던 BBC 가서 김기훈이 저도 가기 전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만 런던 BBC에 가가지고 성악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가서 제패를 해왔잖아요. 뭐 조성준이 피아니스트로서 세계를 제패한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탤런트는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비해서 한국이 무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뭐 경향 유아 콩쿠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국내에서는 1등을 해왔는데 또 세계 음악 대회에서 1등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후원기관이나 재단이 아직도 그 정도 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데 성적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왔다고. 제가 이거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이걸 비유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거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국제 콩쿠르 같은 경우 그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주고 마음껏 기량을 펼쳐라. 그리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콩쿠르도 아니 그 자체 콩쿠르도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 아무래도 고마우니까 미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잘츠부르크 가서 오케스트라를 보고 왔다 그래요. 그분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시간이 있기 위해서 6박 7일 동안 가가지고 7번을 봤다 그래요. 매일 한 오케스트라를 매일 7번 공연을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에도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석이 만석이라고 그래요. 만석이고 뭐 마스크 쓴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은 오스트리아에 왜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느냐라는 것은 옛날에 잘츠부르크 합스부르크 왕정 때부터 왕조에서부터 임금부터 그 황실에서부터 음악가를 불러가지고 공연을 시키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나라에서 정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나왔고 뭐 베토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유명 인사가 나와도 사실은 국내에서는 설 땅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음악 기획사들도 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죠. 음악 기획사들도 보면 그렇게 규모가 커서 예컨대 무슨 외국의 대작들을 자기 돈으로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들어오면 되게 누군가 스폰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국내에서 누가 기업들 좀 스폰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업들이 스폰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 사회적 분위기들이 지금 아직도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일수록 어떤 걸 따지냐면 마케팅의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가 3억이라는 돈을 후원했을 때 그 기업의 플러스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걸 따져서 여전히 문화예술, 순수 문화예술 쪽에 후원을 해서 돌아오는 뭐랄까 그 신의 효과는 좀 적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좀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런 고정관념에서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최진석 교수가 정대계 유명한 철학가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 알아주는 철학자께서 어디
강의를 하시면서 네. 이 경제학이 발달된 나라는 그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진국까지 갈 수 있는데 예. 결국은 인문학, 예. 인문학이나 소위 문학들, 예.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이 발달해야 결국 선진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토양이 없다. 제가 이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동계 스포츠라는 게 피겨스케이트는 잘 알죠. 우리 김연아를 잘 알듯이. 예. 그런데 이 컬링 우리가 알았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잘 알았습니까? 저기 저 빙상 경기 일부 말고는 설상 경기, 눈 위에 사는 경기는 우리가 눈이 많지만은 경기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컬링 입장료 얼마입니까? 개막식 입장료가 150만 원 받았습니다. 에이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막식에 와서 150만 원을 내고 올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통 경기장에 저 에이석 같은 경우는 70만 원 받았습니다. 입장료가. 그런데 컬링 보는데 70만 원 내고 가자 그러면 너 미쳤어? 그럴 거 아닙니까? 컬링이 뭔데? 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경기장마다 매 경기마다 인터미션 시간에는 K-팝들이 들어오고 문화 공연을 하면서 야 그거 K-팝 한다더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컬링은 부수적으로 봤는데 결국 컬링이 재밌거든요. 멋있지 보면. 멋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컬링 선수들이 캐나다를 이기게 되는. 그건 그 고도의 전략이 있네요. 예, 그렇죠. 캐나다는 컬링의 국기입니다. 예. 60만 개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의성에 있는 그 컬링 고등학교 여학생들, 무슨 의성여고 출신들, 뭐 컬링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몇 개 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팀, 캐나다 팀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캐나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한국이 뭐야? 저력이 뭐야? 그러니까 갈릭 소녀들이라고. 의성이 이제 마늘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 국기가 선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이 발달돼야 요즘 이제 BTS들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한국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 자동차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BTS가 우리 국위를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생충, 그 다음에 그 또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런 그 문화예술 뭐 우리가 옛날에 사실 게임사나 그러면 굉장히 경시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인들, 예술인들, 게임 산업, 뭐 이런 영화, 음악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세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고,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도 그런 길인데 그러려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조금 이런 분야가 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부 이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입안하고 이런 정부나 큰 기업들 관계자들이 문화예술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래야 문화예술을 알아야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네.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면 정부에서는 물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약간 왜 미국은 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앤드류 카네기가 결국은 철강을 가지고 저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으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문화예술을 올려줘요. 빌 게이츠가 미국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결국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 최근에 의학까지 만들어서 백신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인센티브가 되고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평창올림픽 때도 그걸 절실하게 느꼈고, 또 이번에 성정 40주년 해보면서 많이 가라앉아 있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회사 대표나 이런 분들 만나면 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또 동해서 우리 성경문화재단에 많은 지원도 하고 앞으로 그러겠네요.
조금 해봤습니다. 예. 기업들한테 제가 아는 기업한테 해봤더니 예. 우선 뭐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든가 네. 또는 기업의 큰 기업일수록 이제 그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장이 뭘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좀 많이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 회장들 하여금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예.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많이 냉각시켜라. 아, 그렇구나. 이런 걸 봤어요. 예를 들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또 현대 정의선 회장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로 하여금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많이 가라앉혀. 사실 그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은 상당히 높은 걸로 좀 알고 높죠.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뭔가 지원하려면 제약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 돈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 예. 그걸 가곡 발전에 좀 써달라 해서 예. 이렇게 기부도 한 예, 예. 두원그룹의 예, 예. 강용석 회장. 예, 예. 대단한 거죠. 그럼요. 가곡이 사실상 그동안은 좀 마이너하게 예, 예. 장했는데 그분이 투자함으로써 눈에 확 띄서 예, 예. 긍정한 효과를 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많이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중동창 회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도 우리 신수정 회장이 바로 직전 회장을 했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울대학교 동창회에도 그 사회적으로 이름이 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하는 분들 꽤 많고요. 1억에서부터 10억씩 기부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리스트를 다 보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내셔서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 그러십니까 전화를 하십니까 그러더니 며칠 전에 내가 보고를 받는데 5천만 원을 또 내셨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은 내지 마라. 이름은 밝히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는 분이 꽤 있습니다. 막상 예.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오너나 뭐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면 의외로 좋은 분들 많죠. 좋은 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예. 좀 남을 돕고 예. 뭐 문화예술을 창달시키고 예.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내가 돈이 있으면 좀 한 푼을 쓴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예.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동계 평창 예. 그 올림픽 예. 그때 이후 그때보다 더 지금 더 위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 성정문화재단이 40주년인데 예. 앞으로 또 미래 한 100년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재단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예. 그 성장하기 위한 그 요건이랄까 어떻게 해야 더 지금보다 성장할 것인가 그런 조언의 말씀도 예. 저는 뭐 지금 40주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예. 성정문화재단은 나름대로 이사회도 아주 튼튼한 이사회가 있고요. 예, 있어요. 후원회도 지금 아주 튼튼한 후원회가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성정문화재단의 오너스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회원으로 네. 하고 있는데 저 일정 금액을 내면 이제 성정문화재단 그 후원 그룹에 네. 후원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 그룹의 그 명단만 봐서는 예. 어마어마한 그 재단이다 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예. 사실은 성정문화재단이 이 사회에 주는 혜택이랄까 지원 같은 걸 생각하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우수한 인재를 예. 또 찾아야 되고 차리는 콩쿠르도 잘 해야 되고 예. 또 한 번 발굴한 사람은 해외에서 충분히 활동을 자기 역량을 발휘할 때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예. 또 국내 왔을 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또 좋은 본인이 배운 음악 예술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대중음악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순수 예술 분야의 이런 음악을 하는 분야는 이제 성정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단 또 그걸 하고 있는 기획사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커져야 된다. 예.
근데 빈 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4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40년을 가진 역사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런 재단들, 이런 기획사들이 40년 넘어서 400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토양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사회 토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좀 도네이션을 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에 가보면 아주 매니아들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공연들이 오면 어떻게 알고 10만 원, 20만 원에서 티켓을 사오고 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울에 하면 그렇지 지방에 가면 벌써 문화예술이 활성화 안 되거든요. 전국이 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선 정부가 나서야겠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좀 나서야 되고, 그리고 조그만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돈을 벌면 내 스스로 사회 보온한다 라는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K-팝, 무슨 한류, 여러 가지 또 K-드라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로 이렇게 보급되고 있는데, 파급되고 있는데, 그중에 순수 예술은 여전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널리 보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K-클래식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 성정문화재단이 40년 됐으니까, 혹시나 우리 한국의 순수 클래식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되고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특별히 뭘 어떻게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다거나 계획 같은 구상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지만은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우리 TV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런 TV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한류가 일본에 가서 전파가 되고 중국에 가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 지역에까지 전파가 되면서 우리 드라마가 한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영화까지 갔다가 기생충 같은 그런 대작들이 나오게 되고 넷플릭스까지 좀 나오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BTS에서 음악까지 나오게 되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순수 음악에서도 세계적 스타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음악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토양을 길러주는 거 하고 그들이 우리 음악을 또 연주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야 진짜 K-클래식이 하는 거예요. K-클래식을 외국 작품만 계속 똑같이 우리가 치면은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 문화를 론칭해서 다른 세계에 보내야 그 사람들이 이게 정말 멋있는 음악이나 이게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제 텔레비를 수출하고 제조업을 수출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려면 제조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되는 서비스업들, 무슨 의약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동시에 가야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전체 의식 수준, 또 그런 게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발굴, 지원, 이런 것도 좀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서 문화예술이 결국 앞장서 가야, 이 문학 분야가 앞장서 가야 선진국이 되듯이, 문화예술 분야가 앞장서 가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북문화재단의 지금 대표님이신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거기 그렇습니다. 이끌고 있죠. 저희가 17개 광역시도가 문화재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경북문화재단이 오히려 제일 막내로 출범을 했는데 경북도만 해도 문화예술인들이 우선 한 10,000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굉장하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은 음악가, 국악가, 우리 음악, 성악, 미술, 화가, 그다음에 소설가, 시인, 사진작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문화예술의 장르에 들어갔죠. 만 명이 넘는 걸로 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선 당장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경북이 270만의 상간 오지들이 많습니다. 상간 오지의 구석구석에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거, 문화예술의 수혜를 고록하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문화예술인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세계적 스타로 키우는 작업, 이런 것을 병행합니다. 성정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경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로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가져가고 있고 성정문화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 차원이 이게 사실 발달돼야지 정부 재단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세금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에 지금까지 하신 경북문화재단 일도 그렇고 성정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우리 정부 기관 했던 전부 다 우리 장관님께서 하시는 일에 친해질과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을 하다가 주로 산업 분야에서 공직을 하다가 평창연장을 하면서 기업인 하다가 평창에서 이제 체육인을 하다가 이제 다시는 문화예술을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해봤죠. 결국 문화예술이 돼야 사회가 고립한다. 그래야 진정한 또 선진국이 된다. 이런 결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성정문화재단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11월 23일 날 꼭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으니까 많이 좀 와서 관람하시고 특히 꼭 구입해서 오시라고 말씀하고 이 성정문화재단이 40년 동안 정말 꿋꿋하게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성정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을 계속 지원해 주듯이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또 성정문화재단을 사랑해줘야 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혹시 이걸 보시는 기업인들이 계시면 십시일반으로 성정문화재단 행사를 좀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예술인들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또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셔서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